친밀한 가해자? 요즘 책인가요? 네, 요즘 책입니다. 뭐 매력 포인트가 뭐고 전반적인 줄거리를 좀 짧게 얘기해봐요. 일단은 이게 울지 않는 15살은 없다. 그 다음에 가짜 모범생을 쓰신 작가님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손현주니까 여자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조금 더 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문장 길이도 좀 길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입하기 문체가 위해서는 길다고요? 이 사람이 쓰시는 게? 그러니까 이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먼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준비 운동 같이 좀 웜업을 해야 하는 문장들이다. 그 문장은 긴 게 두 가지거든요. 견문장이 쓰여서 그러니까 문장을 좀 복잡하게 써서인지 아니면 수식어, 부사어나 형용사를 많이 쓰기 때문이지. 왜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장 구조를 좀 복잡하게 해요? 그냥 상대적으로 막 되게 문장이 길고 막 그러진 않는데 뭔가 단어를 쓰임하고 이런 게 뭔가 되게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복잡해요. 수식하고 뭐 부사어나 형용사를 많이 써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아서 복잡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게 복잡한 머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견문장을 많이 쓰면 되게 문장이 복잡해 보이거든요. 아니면 요즘에 문체들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평범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점점 갈수록 좀 간결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웜업이 끝나면 이게 좀 즐길 수 있을 근데 테니까. 그게 이제 민서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문체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문체에 변화는 있는 것 같진 않고 조금 사용하는 어휘나 그런 게 좀 복잡한 게 좀 줄지 않았나 이제 싶기도 읽다 해요. 보니까. 일단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주인공은 준영이라는 친구입니다. 준영이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건물 주시고 근데 아빠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엄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는데 시할머니가 되게 막 누구보다도 준영이를 엄청 막 떠받들고 준영이가 1위. 조부모 파워 가정이네요. 그죠? 근데 반대로 장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해요. 막 심지어 첫째인데 아들이다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둘째인 그걸 채원이는 장손이라 이제 여자예요? 여자애입니다. 여자애인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차별을 하죠. 아무래도 할머니가. 엄마 아빠는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처음에 진지하게 시설로 보내자라고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애를요? 네.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다가 엄마가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냥 엄마 성격상 엄마는 되게 따뜻하신 분이고 쟤는 죄를 치를 거면은 빨리 가서 자수를 하라라고 할 정도로 되게 죄를 져요, 얘가? 그 정도로 되게 빠릿빠릿하시고 뭔가 이제 자기가 되게 꺼림직한 일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그래도 자수를 하지 않아도 뭔가 몰려오는 죄책감도 있고 가책을 느껴야죠. 그치 후회도 있고 네.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심을 잘 느끼는 성격이네요. 네, 그래서 네 그보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얘 배경이 이 남자애가 스포일드 차일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아이예요 처음부터 약간. 그러니까 누가 이게 되게 집안 사람들이 한 아이를 하녀나 집사의 역할을 떠맡아서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귀에서 자기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어서 존재감이 없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다 보면 얘가 인식하는 세상은 뭘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를 해를 끼친다 이런 식으로 망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러면 이제 자기 조절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에 좌절을 많이 안 겪어봤고 얘 인생의 좌절이라는 거는 가족인데 자폐가 있는 가족. 물론 되게 크죠. 엄청 큰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얘가 뭐 희생하는 게 있나요? 걔 때문에? 그냥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는 거 정도겠죠. 그렇지. 왜냐면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의 그런 무게, 책임감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무게가 되게 무거운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준영이가 뭘 하지 않아도 할머니가 차별을 하니까 동생을 그러니까 막 준영이가 그냥 채원이가 가끔 짜증날 때 막 이렇게 말 걸고 막 그럴 때 좀 짜증을 내면 너는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런다고 얘기한다고 뭐 걔가 안 와? 모르지. 그 다음에 채원이만 우선순위로 먼저 챙기기도 하죠. 차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남자의 가장 큰 불만은 걔고 근데 어쨌든 엄청 유복하게 풍족하게 산다면서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최애 손자잖아요. 근데 얘 불만은 뭐라서 일탈 행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무슨 일탈을 해요? 동생.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일탈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모범생으로 살고 있어요. 담배 피다 걸린 거 아니었어요? 네, 담배는 이제 얘 숨은 그런 진실된 모습인 거죠. 반대로 현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현서는 준영이랑 친구예요. 근데 현서는 이제 얘가 부자 아파트 건물주잖아요. 네. 할머니가. 근데 그 옆에 이제 편의점을 네. 운영 중이거든요. 부모님이. 현서 부모님. 또 빈부의 차이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맨날 준영이를 부러워요. 준영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 관계도 좋고 그래서 완벽한 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자폐라는 거 알고 되게 의외다. 진짜 사람은 사람이지. 열어봐야 하는 거다. 뭔가 안심했나요? 네, 안심했죠. 안심할 수도 있죠. 왜냐면 좀 이런 상대의 슬픔을 위로하는 거는 되게 상대의 불행일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질투가 많았어요, 현서가. 그러니까 얘를 두고 막 일부러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영이가 자전거를 준 거예요. 새거 같은 자전거를. 현서한테요? 의외였는데 원래 타던 자전거였던 거예요. 근데 중고로 자기가 주는데 자기가 이번에 새로 신상이 자기는 사게 돼서 좋겠다 준다. 사서 준다. 쓰던 거를. 그걸 좋게 받아요? 좋게 받다가 이제 또 짜증이 난 거지. 그거 왜 받고 짜증내? 안 받으면 되는 거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누구랑요? 자, 일단 집 구조를 살피면 준영이 집이 윗집입니다. 준영이 집이 윗집이고 채원이가 무슨 감시 마냥 쿵쿵거려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층간소음에서 아랫집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준영이 짜증나잖아요. 자기한테 짜증을 내길래 아니 채원이가 그런 거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이 말하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10대니까 하니까. 좀 짜증날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럼 부모님 어디 가고? 폰이 일하러 갔죠.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 가시고? 할머니는 건물주여서 그렇게 같이 살진 않아요. 같이 살진 할머니랑?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화가 나서 그냥 게임도 다 안 되고 그래서 담배를 펴요. 담배를 막 피우는데 열받아서. 이제 아랫집 할머니가 올라오신 거예요. 담배 냄새 맡고. 또 걸렸네. 너 담배 걸리냐고. 담배 피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실은 준영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 후배였던 거예요. 대학교. 그러니까 내가 다 얘기해야겠다고. 너 징계 먹을 거라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담배 당장 꺼라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손 잡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싫어요. 손 빼요. 막 이러다가 손을 이렇게 싹 하고 뺐는데 할머니가 그대로 계단에 굴러가지고 쓰러진 일이 거예요. 커졌네요. 돌아가신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준영이는 순간 내정지가 왔는데 근데 신고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밀었나 안 밀었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그걸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신고 안 해요? 그래서 신고를 못 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신고 안 하고 빨리 아빠한테 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아빠도 그 상황을 보고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막상 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아들이 제대로 상황을 잘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밀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말을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당황하면. 그렇게 말해가지고 일단은 담배 재를 먼저 수거를 하고 일단은 할머니는 신고 안 한 거예요. 엄마까지 왔는데 신고를 안 하고 차라리 알리바이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식당 가서 막 밥도 먹고. 할머니는요 그럼? 할머니 두고. 그래요? 아들 위해서. CCTV 없었어요 거기? 비상계단이어서 없었어. 그리고 엄마도 똑같이 그런 선택해요? 네, 엄마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빨리 신고를 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되게 아빠가 준영이를 준영이랑 닮았어요? 너무 닮았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한테 키스나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게 부모냐고 막. 글쎄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부모가 맞지 않아요? 기스가 안 난다고 인생에 기스가 안 날 것 같진 않은데 그 상황이면 그죠? 그래서 할머니는요? 그래서 결국 그 가족들은 신고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비상계단을 가던 어떤 분께서 본 거지. 네.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하고 깨어나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어. 안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떨어져서 이상하지. 그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뭐 문제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네. 있으니까 막 경비원한테도 물어보고 경찰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준영이한테 나중에 그 경찰이 오면 물어볼 만한 거를 막 미리 먼저 물어봐가지고 대답하게 하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준영이가 왔는데 준영이 말 잘했고요. 경찰도 별말 없이 가는데 보였는데 경찰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모르는데 너무 유창하게 대답을 잘했나?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 아줌마의 진술을 본 거예요. 아 그때 그 비상계단에서 할머니하고 어떤 남자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빼박인 거지. 그래서 걔만 이제 근데 이제 막상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시 현서로 들어가면 현서는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이런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현서도 같이 끌려가가지고 진술을 하거든요. 아 나는 뭐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본 게 다다 할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준영이가 달라진 걸 느끼고 그냥 이렇게 딱 준영이 집을 찾아가는데 채원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준영이는 집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래서 채원이가 막 카메라로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있길래 자기를 찍은 줄 알고 그냥 그 사진을 삭제하려고 딱 핸드폰을 켰는데 비상계단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와 봤더니 그 동영상에서 할머니 밀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소리도 들렸고 밀친 게 맞아요? 모션 그러니까 밀치진 않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 거지. 그리고 그것도 찍힌 거지.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자기한테 다운로드하고 채원이한테 빨리 삭제를 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다운로드를 해? 그러니까 현서가 그냥 그런 거지. 압박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봤는데 이거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신고인가? 이렇게 되게 내적 갈등을 하거든요. 신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먼저. 그래서 결국은 막 나중에 현서가 협박 문자도 보내요. 막 빨리 자수를 하라. 내가 증거가 가지고 있다. 다 들키고 나중에는 둘이 싸우죠. 어떻게 친구가 이러냐 준영이가 이러고 친구니까 이럴 수 있는 거다. 이러고 가치관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준영이가 친구도 잃고 이럴 바에는 그냥 자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자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전혀 친밀하지 않은데 제목이? 친밀한 가해자잖아요. 엄청 친밀하지. 준영이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준영이는 좋은 아이예요? 겉으로? 겉으로는 친밀한 가해자라고 친밀하죠. 해가지고 엄청 나는 왜냐면 그 할머니 피해자하고 친밀한 줄 알았죠. 할머니하고 친밀하구나. 치밀한이 아니고. 친밀하다는 의미는 되게 친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라는데. 근데 친구하고 같이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자수해요? 동생한테 덮어 쓰이지 않고? 자수해요? 자수하러 가요. 그래서 끝나. 근데 되게 당연한 거잖아. 자수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뭐 100%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긴 하지만 어차피 다리 뻗고 못 찰 텐데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낫죠. 근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더 무서워서 얘기 못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현서? 현서 말고 친구 준영이야? 네. 준영이가 현서 친구 현서가 친구예요? 현서가 준영이 얘한테 준영이한테 자수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맞죠. 맞는데 거기에 질투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원래부터 질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보다는 안쓰러움. 왜냐면 다 완벽할 줄 알아서 질투를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얘도 이런 거 투성이었다. 그런 걸 보고 신난 건 아니고. 신난 걸 수도 있겠는데. 인간 원래 신나요. 그럼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죽은 거예요. 되게 마르고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잘 죽잖아요. 그래서 200일이 된 되게 마른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옆방에 묵었던 그 호텔에서 옆방에 있던 되게 통통했던 여자애가 생각나서 잘 지내냐고 했더니 그 여자의 그때는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 여자의 엄마가 우리 애도 죽었다고 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웃는 자기를 봤대요. 내가 악마 같잖아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다른 사람 아이가 죽는 거밖에 없다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슬픔을 혼자서 겪고 있다는 게 되게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지.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나 혼자 슬픈 것보단 같이 슬프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내용이 좀 단순한 편인가요? 심리 묘사가 잘 돼 이거 있어요? 아니 3인치 전지적 작가 집중으로 돼 있어서 이런 거 뭐.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이 할머니잖아요. 자기가 가장 죽진 않았어. 아직 혼수지. 혼수 상태. 그러니까 어쨌든 죽을 뻔하고 얘가 죽음까지 몰고 간 애가 할머니고 가장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상징적으로 기성세대들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되게 터치하는 거 아주 기겁하잖아요. 누구 자기 만지면 뭐 금가루 두른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들하고 좀 친하고 이러니까 뭐 때리고 이러지만 처음 본 아줌마가 자기를 만졌다고 하면 내가 좀 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할머니도 이제 뭔가 건드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극도의 예민함이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방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누가 자기를 건드는 게 뭐 성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는 되게 불쾌하겠지만 그치. 그냥 어른이 아이를 만지는 게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이. 그리고 얘가한테 이상한 걸 한 것도 아니야. 담배를 뺏으려고 만드는데 그거를 그렇게 기겁을 한다는 게 그잖아요. 너무 이게 애들이 내성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이 아이를 만지는 할머니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망쳐진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둘을. 자기 할머니.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아까 엄마 아빠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못했다고. 그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빠가. 아. 그래서 준영이한테는 실망을 줘선 안 된다. 그래서 자수 때 그걸 미룬 거지. 그러니까 준영이는 그냥 사회적으로 원하는 간판을 따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라. 너네들이 못했으니까 이런 건가요? 근데 엄마 아빠 공부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나? 엄마 아빠의 판단 그러니까 능력이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 아빠의 아빠가 그랬대.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가?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도 그냥 바로 전화하고 자수하는 게 얘한테 이득이었어요. 맞아.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또 양심을 지키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려고 양심을 지키는 거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피해 갈 수 있을까? 친밀하다는 거에 여기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너 주변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숨은 이런 모습들도 있고 모면도 있고 뭐 그리고 다 얘는 이제 뭐 성격 주변에서- 좋은 애였는데 알고 보니 힘 없고 약한 자폐 걸린 애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만 있는 아이인 거죠. 그죠? 이 사람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되게 얘는 가차 없게 행동을 하네. 그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예의가 같이잖아. 강량약간의 표본.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운이 좀 없었네요. 그래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신고는 해야지. 그럼 작가의 말 읽어봤어요? 작가는 있어서 왜 썼어요? 잠깐만 읽었는데. 궁금하네. 잠깐만. 작가가 이 소설을 생각한 그 노인이 죽은 거. 맞아.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인이 맞아. 죽은 거. 그래서 CCTV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비상계단에 CCTV가 없는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범인은 누구일까? 용의자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치밀했던 이웃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치밀한 그냥 좋은 맑은 얼굴을 한 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CCTV가 없잖아요. CCTV는 공공의 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공공의 눈. 그러니까 CCTV는 좀 뭔가 가려져 있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가 찍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떤 아이. 잡혀온 아이가 찍었잖아요. 그것도 타인의 시선이에요. 얘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잡혀 걸려서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애 다 알아요. 이 사람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게 잘못된 일. 그러니까 잘못되고 옳고 그름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매체에 익숙해져서 막 핸드폰만 들고 있는 순간에 그거는 모두의 블랙박스가 될 수 있는 거지. 모두의 블랙박스니까 더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물론 누구나 실수를 하고 아직 아이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할머니, 엄마, 아빠 중에 가장 그래도 어른 같은 어른 누구예요? 엄마지. 그러니까 엄마도 좀 강경하게 반대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랬는데 그래서 아빠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런 정도로. 근데 아버지도 그냥 자기 엄마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긁힐까봐. 그죠? 이 상황에서 혼자 뭐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 내가 자수하게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가 가진 걸 다 벗어야 하니까. 다 버려야 하는 거니까.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완벽한 삶이 아닌 슬픈 삶이 들어가 있고 평범한 일상이 좋은지 몰랐다 이건가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되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냥 그냥 궁금하네요. 네, 순수한?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되게 큰 골자가 있잖아요. 결핍, 권태, 집중, 방해. 이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일상성에 대한 감상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뭐예요? 친밀한 가해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가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될 수 거지. 있다. 그러면 정보 측면, 그 다음에 정보나 교훈의 측면, 감동, 재미, 의미로 얘기해 보세요. 뭐 정보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렇죠. 거에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을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만 보면 다 완벽해 보이죠. 누가 나 너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면 내 인생을 세트로 네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좋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세트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죠. 그냥 부분만 보는 거야 부분만. 이 사람 원래 부분만 봐요 남의. 흥미는 일단 준영이가 제일 무시했던 채원이가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었던. 그 무해한 시선이 가장 어렵다, 두렵다. 그게 또 뭐 있었지? 흥미, 그 다음에 재미, 의미. 재미는 재미? 뭐 재미나 흥미나 일단 무슨 뭐 묘하게 감동도 괜찮아요. 묘하게 현서가 질투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말을 해서 꼴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정말. 의미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은 그렇게 결국 가볍지 않다. 평범한 일상은 공짜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책을 읽는데 처음엔 되게 이게 뭐지 하다가 몰입이 확 되는 책이 있고 처음엔 꽉 완전 끌리다가 몰입이 안 되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워밍이나 이렇게 좀 웜업은 필요했지만 나중에 몰입이 잘 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읽으면서 이해력이 올라가서 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이제 막 복잡한 마음을 되게 간결하게 표현해서도 가능한 일이지. 그죠? 그치. 그럼 다시 읽고 이런 거 좀 약간 100%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한테 추천해? 뭐 청소년들 다. 왜냐면 웬만해서는 이제 너무 이제 노인들한테나 막 그러니까 얘가 나쁘게 나온 거지. 솔직히 우리도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터치하는 거 뭐. 얘가 뭐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넌 담배 안 피냐? 뭐 이렇게 얘기해. 어두운 곳에서 너는 어두운 거 없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 이제 권리만 있고 이렇게 의무가 없는 삶이 주는 공허함을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예요. 너네 세대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울증에 왜 잘 걸리냐면 내가 남한테 해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우울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한테 자꾸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꿀 빠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 얘한테 해줄 게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의미인데 그 의미를 못 찾고 되게 허황되게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되게 견뎌야 될 거예요. 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삶이라면.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삶. 네. 5점 만점에 한 3.5? 괜찮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